네, 개미스코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뉴욕 증시 상승 대비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들이 나오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놓고 따지게 되면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만 올라갔던 상태인데요. 단기 과열 징후가 점차 가중이 좀 되고 있어서 상당한 좀 피로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쉽사리 추가적인 그 전략을 좀 펼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또 들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그 스케이핑을 칠 때 만약에 시장 자체가 갭상승이 떠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 파란색 매도 자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체적인 시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10분봉인데요. 갭상승 떴다 하면 음봉 맞아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자리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개파락을 해서 뉴욕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차라리 개파락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갭상승 뜨게 되면 죽어버리고 갭상승 뛰었다면 패대기, 갭상승 올라갔다 하면은 패대기, 갭상승 떴다면 패대기. 그러니까 장 초반에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 급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굉장히 좀 극명하게 좀 갈렸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한 종목 보게 되면은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고요. 음, 제약바이오와 플러스 이제 뭐 엔터주, SK 바이오팜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게 종목이 막 그 고가를 찍고 올라갈 때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략 들어간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는 종목들로서 공략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약세장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사고 싶은 종목을 지수 저점 라인 구간대에서 들어가서 패밀리하고 하십시오. 지수 저점 라인 구간대 구별하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매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한 5분봉 정도가량 보시면 돼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예. 아침에 따라잡는 거는 바보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처럼 파란색 자리 한번 나오고 나서 빨간색 자리 나왔었죠. 그러니까 여기 떨어졌을 때 싸게만 받으면은 올라가게 가는데 제가 장 초반에 떨어졌을 때 정상적으로 매매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떨어지게 되면 지금 네모칸 친 자리들처럼 떨어지게 되면 저런 자리에서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추매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 받아야 되니까 받아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하고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두 가지 유형이 되겠죠. 너무 급하게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탄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하락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승 올라가는 게 절반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장세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떨어지는 것도 또 그만큼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고달프고 그 주가 하락이 심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트 관리는 좀 더 신중히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울러서 오늘 공략주 종목들은 총 4종목이었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인건설 1분봉 보기 전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전고점 라인 구간대를 이 답답했던 박스권 라인 구간대를 딱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뭐 신고가형 종목은 대형주건 소형주이든지 간에 그래도 진리예요, 진리. 일본봉에서 뭐 이런 자리들도 뭐 나쁘진 않긴 않은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자리들 대비해서 고점대 놓고 따지면은 뭐 한 3, 4% 정도 가량의 변동성이 나올 정도로 등락이 좀 작진 않았어요. 시가총액 사이즈에 비해서. 그리고 1분봉에서는 사실 파란색 자리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던 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종공업 일봉 차트 확인. 세종공업은 사실 양봉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나서 제가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고가 돌파는 전일자 이루어졌는데요. 꼭 그 날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칠 수 있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그때 이제 공략 들어가면 좋거든요. 항상 우리가 신고가만 종목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장세 자체가
그렇게 아주 활발하지는 수급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활발한 종목을 갖고 공략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거나 양봉이 좀 진행이 됐고요. 일본봉 선상에선 신호가 안 나왔어요. 파랑이 자리에서 또 아침부터 힘을 쫙 한번 뺐죠. 힘 한번 쫙 달려버리니까 어때요? 오장에는 기력을 전혀 못 쓰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허겁지겁 막 옮겨 다녔어요. 하루 종일 힘들죠?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파란색 자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빨간색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한국경제TV 자, 1분봉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제가 좀 피한다고 하는데도 호가창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네요. 바로 빨간색 파란색 자리가 나오기는 했는데 뭐 두 번째 자리까지 만들어져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들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의 수익 구간대는 좀 발생하지 않았었나 놓고 보는데 뭐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고 뭐 수수료 빼먹기 정도가량 그래도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공략하는 방법도 익혀 두셔야 돼요. 지금 장세 자체가 올라간 종목만 가지고 공략을 해서 들어가기에는 장이 꺾여버렸을 때는 올라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자주 납니다.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약세장, 횡보장,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바이넥스 아침 장 초반에 파랑이 자리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빨간색 자리 공략. 아침에 갭상승이 좀 높게 떴었나요? 그다지 힘은 없었는데 바이넥스는 어제 윗꼬리를 달고 왔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패턴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리들 한번 왔다가 멈칫거리더라도 눌려줬다가 한번 살짝 더 올라가는 자리들 이게 여기서 여기 시세 보였던 것만큼의 상승세가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가벼운 등락 정도 안에서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 구간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자리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수에 대한 타점들은 양봉 캔들 나오고 그 다음 캔들이 시가 그러면 정확하게 15,600원 파랑이 자리 매도 자리라고 하게 되면 사실 올라갔던 폭 자체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음봉 캔들 하나 나오고 난 다음 캔들의 시가니까 이제 15,800원 그러면 사실 600원에서 800원 대면은 뭐 거의 수구간대가 나진 않는 거긴 한데 이 떨어졌을 때 이때 사실 도지형 캔들도 양봉으로 취급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취급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매매 구간대가 이렇게 신호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과 빨간색 구별을 통해서 누구나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런 자리가 나오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자리긴 했네. 빨간색 자리부터 뭐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걸 무시를 해버리고 올라갔을 때 두 번째 빨간색 자리 이 구간대죠. 그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는 또 이 자리니까 확 떨어질 때 이런 자리 편입해서 올라가서 올라갔을 때 뭐 매도 매수만 잘하면은 매도는 약간씩의 수익을 얻어내는 선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진행이 좀 이어졌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뭐 시장 수급은 아주 뭐 그렇게 강하진 않고 현재는 라인 구간대가 돌파를 또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어떤 경험적인 그 경험칙에 의하면 이 뉴욕 증시가 받쳐줄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징후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등락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약간의 탄력이 더 나온 다음에 시세가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앞전처럼 그 급락하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도 더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내려가요. 그래서 더 내려가는 그런 시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현금을 아껴두셨다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도 종목을 요즘에 어떤 그 기관형 추세형 종목들로서 조금 들여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 개별주들 쪽에서 이 급등주들 유형 자체가 상승주들 유형 자체가 좀 패턴이 좀 바뀐 것도 있고요. 지금 뭐 바닥에서부터 뭐 새롭게 좀 시작하는 종목들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대부분 상승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금 재파동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올라가는 구간대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님들은 어느 정도 익히셔서 하루에 0.5%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떨어지는 종목도 공략하는 방법들을 간혹 가다가 종목을 갖고 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시세가 등락이 나왔던 구간대 다음 날에도 또 추가적인 등락이 또 있어요. 근데 딱 그 구간뿐이에요. 2달 내내 횡보하고 옆으로 기어다니고 하다가 이제서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주를 매매할 때는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수익이라도 확실하게 그리고 담는 전략으로서 이끌어간다 라는 어떤 포인트로서 가이드를 잡아 들어가십시오. 아셨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확한 타이밍. 이게 어렵다고 하게 되면 분할 매매, 차선책은 분할 매매 한 2번 정도 분할하십시오. 두 번 정도 분할 매매하시고, 생각보다는 좀 더 밑에다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표, 봉타 지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쉽지만은 막상의 신호가 막 발생하고 있을 때 여기서 들어가라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막 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죠. 막 떨어지니까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매매 자체는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망해버립니다. 물론 이게 신호가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 싼 자리들 나오고 나서 이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물론 이건 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 어떤 그 기준이나 모호한 판단으로, 생각만으로 뇌동매매, 그래도 뇌동매매 일종이에요. 안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이런 아무런 기준점이 없는 매매 전략조차도 뇌동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장 어떤 긴장감을 좀 타야 될 시즌이 온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뭐 시황과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 공략주들 종목 수익은 뭐 항상 뭐 스케이핑 따는 거니까 그 정도 선이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장중에 신고가형 종목들에서 일본봉 자리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5일자 공략주 단타 스캐핑 구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요청하실 만한 자료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방에 쓰면서 좀 어렵다고 계속 논팅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참여를 좀 하셔야 그랬는데 돈 되겠죠. 기초적인 내용들도 좋습니다. 뭐 아주 뭐 기본적인 거 뭐 캔들이 뭐예요, 뭐 계좌 개설, 뭐 증권사 어디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마시고요. 좀 매매와 관련, 실전 매매와 관련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 잡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